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지금 현재 12시 41분이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오늘은 신사수박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진욱이라고 원래 브라운오시에서 일하던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가게에서 한 10시쯤 헤어지고 잔업을 좀 더 하고 11시쯤에 당근에서 산 원목 벤치를 실어서 연남수박에다 갖다 놓으면서 연남수박에 이제 오늘 바행한 물건들을 좀 채워놓고 인스타를 하나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데 보통 이제 이호원 PD랑 같이 찍는 거가 주 1회씩 올라가고, 그리고 그냥 제가 좀 그냥 쓸데없는 수다 떠는 거 그냥 이런 거를 하나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의 그 수박 겉핥기의 비장의 무기가 퀀터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6개 정도 6개에서 8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꾸준히 늘긴 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뭐 편집이 화려하거나 되게 알찬 정보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좀 그런 라디오 같은 그런, 제가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그냥 떠드는 거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아까 좀 추웠는지. 제가 그리고 원래 코맹맹이에요. 연남수박은 지금 갈 때마다 기분이 좋긴 좋아요. 이제 지저분한 것들 다 정리하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 물건들도 새 물건들이 가 있고, 물론 연남수박이 100% 다 새 물건은 아니에요. 이제 100% 다 새 물건으로 채우기에는 저희가 이제 바행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 70% 정도는 새 물건이고, 그리고 한 30%는 이제 수박에 있는 물건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이 연남 수박에 있던 거. 근데 이제 최대한 깔을 맞춰서 갖다 놓으려고 했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연남 수박은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사수박과 연남수박은 분리돼서 운용될 예정이고요. 물론 다 본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진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가게로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수박의 세계관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차를 고쳤거든요. 이게 올드카를 탄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저번에 한번 막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들려서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막 가스차는 이런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업사에 전화해가지고 부장님, 이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물 끓는 소리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고 있어서 맡겼더니
이 엔진에 무슨 벨트가 끊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뚝 끊어진 게 아니라 한 20% 정도가 끊어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그게 여기저기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그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때리면서 에어컨을 망가뜨려 가지고 에어컨 고치는데 50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고치고 왔는데 차가 좀 뭐랄까 진동이 생겼어요. 올드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무튼 제가 그 한 몇 년 전이지. 아무튼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무슨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기획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로 저는 이제 신학 석사를 마치고 성공회대학교 무슨 과였더라. 하여튼 문화대학원의 무슨 과였어요. 그게 이제 뭐 공연 기획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과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의 가게와 3개의 활동을 기획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렸죠. 저는 수선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수리하는 거에. 그러니까 죽은 거를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헌책방과 구제샵과 리페어샵이 함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F&B. 그리고 이제 호텔, 숙박 이렇게 의식주를 3개의 가게를 했거든요. 기획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은 이 헌책방과 구제샵과 리페어샵이 함께 있는 게 비후리 고슬로라는 가게였어요. 비프리 고슬로를 그냥 좀 한글식으로 바꾼 건데, 그리고 이 F&B가 스몰 토크 롱워크라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호텔 숙박은 꿀, 달, 그리고 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꿀, 달, 그리고 별은 그냥 허니문에서 따온 이름이었는데요. 스몰 토크 롱워크하고 꿀, 달, 그리고 별은 제가 장명한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이 한 거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쓰겠다 하고 갖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우리 고슬로에서는 문학을, 그리고 F&B에서는 음악을, 그리고 호텔 숙박에서는 미술을 이렇게 섞는 거죠. 문학이 있는 거, 그리고 음악이 있는 거, 미술이 있는 거. 뭐 너무 쉽게 뭐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연주를 하는 거, 뭐 그리고 숙박업소에서는 뭐 이 방은 어느 작가의 작품들이 걸려있는, 큐레이팅 돼 있는, 저 방은 누구 작가가, 뭐 이런 거를 좀 상상했었죠. 그 바탕으로 이제 수박 빈티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박 빈티지라는 빈티지 샵은 시작이지, 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애초부터 큰 그림을 그린 채로 시작한 거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어 뭐 이건 아니었어도 큰 그림이 있는 채로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F&B는 아직까지 좀 멀고, 숙박은 기회만 되면 한번 해보려고 지금 꿍꿍이를 꾸고 있는 중이에요.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에어비앤비라도 하나 인수해서 한번 돌려볼까. 그거는 근데 이제 다 능력 바뀌죠. 모든 게 다 능력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능력 밖의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 포텐이 터지기도 하고
직원들의 포텐이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운때가 맞아서 뭐가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접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연남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연남 수박도 마찬가지인데, 수박이 규모를 가장 펼쳤을 때가 총 8곳의 매장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일단 직영점이 역삼수박, 효자수박, 그리고 연남수박, 그리고 이제 위탁 매장, 그러니까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제주도 성산에 있는 페이버릿.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 캠프라는 호텔 속에 있는 편집샵인데요,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이 광교에 있는 스트롤, 광교 엘리웨이에 있는 스트롤이라는 편집샵에 두 번째로 들어갔고, 그 다음이 이제 서프코드에 들어갔고, 동인천에 있는, 그 다음이 이제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데 들어갔고, 그 다음이 이제 안암동에 있는 커피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왜냐면은 뭐 잘 되면 왜 정리하겠어요 이제.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이제 다 시스템을 갖추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이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 매장들도 이제 뭔가 돼야 하는 건데 안 되니까 재미없고, 이제 사실 위탁 매장들은 돼도 재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매출에서 30%를 가져가는 거니까, 뭐 10만원짜리 팔아서 3만원 가져가니까 그게 썩 재밌는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구색 맞추기예요, 위탁은. 그 매장에서는. 그래서 서프코드 빠지고, 커피스토어 빠지고, 그 다음에 저기 헤일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 2였던 데만 남았어요. 제주도하고 광교하고. 그리고 이제 직영으로 하던 역삼하고 효자를 뭉쳤죠, 가운데로, 신사로.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줄였으니까 사실 매출은 줄어들고 수익률이 올라가야 맞는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 선택과 집중했을 때 그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직영하는 곳이 3곳이었을 때는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역삼에 갔어, 근데 사장이 없어. 그래? 이번엔 효자에 가야지. 효자에 갔어, 사장이 없어. 그 다음에 연남에 갔어, 사장이 없어. 이런 손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막 루틴을 정해놓고 다니긴 하는데, 손님들이 그 루틴을 파악하고 제 스케줄에 맞춰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매장에 제가 있어야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그건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 가게는 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셋, 저랑 지원이랑 건이랑 이렇게 셋을 놓고 봤을 때 저의 탤런트가 고객응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셋 중에 제가 고객응대를 제일 뭐랄까 제네러스하게 한달까, 캐주얼하게 잘 한달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한동안은 연남은 이제 거의 가장 소극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연남은 제가 안 나갔고, 신사에 되게 집중해서 신사에만 있으니까 매장들 내방하시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순익률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차까지는 계속 규모를 확장하다가 이제 4년 차 되면서 규모를 줄이면서 내실을 좀 다지고 계속 시스테마이즈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시스테마이즈가 뭐냐 나도 몰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반복해서 나오겠다. 반복해서 반복과 약속에서 시스템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그걸 잡는 어떤 훈련을 했어요. 물론 아직 안 잡혔죠. 근데 계속 해갈 거예요.
제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그렇게 키웠던 거는 저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빈티지샵은 비즈니스로서의 아이템이에요. 누군가는 너 옷 정말 좋아하는구나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옷을 갖고 싶다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성취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훨씬 커요. 아마 저를 이제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뭘 사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쟁취하는 그 성취가 더 즐거워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수박의 수익률을 제일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매장을 다 줄이고 아니면 매장을 다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하던지 아니면 정말 뭐 접근성 좋은 매장 하나를 제가 혼자 알바 한 명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버는 매출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액수는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놓고 보면은 저희보다 매출 훨씬 적은 가게들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작고 혼자 나의 취향만 오롯이 반영된 그런 간지나는 가게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뭐 개인차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확장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샵, 멋있는 샵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고감도에 내 취향만 100% 반영돼 있는 약간의 정적이고 이런 고감도의 스토어보다는 여러 취향을 가진 여러 부류의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분명히 샵의 아이덴티티는 있지만 의외의 것들이 늘 존재하는 그런 활력이 있는 가게가 저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고감도의 큐레이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는 샵도 잘 없지만, 고감도가 재밌냐, 고감도도 다 좀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 바행을 다니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오리지널 빈티지를 잘하는 뭐 코엔지의 어떤 샵, 아니면 시모키 타자와의 어떤 샵, 뭐 신주쿠의 어떤 샵들 있어요. 뭐 신주쿠가 아니라 시부야의 뭐 브라켓이라든지, 아니면 시모키 타자와의 벨벳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켓 아니고 뭐 코엔지의 휘슬러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고 느낀 게 이거 되게 소수를 위한 큐레이팅이고 좀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다 보니 좀 활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재밌었던 곳은 북오프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세컨 스트리트, 중고 물품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잘 분류를 해서 잘 걸어둬요. 그럼 정말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손님들이 와서, 다양한 경제력을 가진 손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껏 골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보물찾기도 가능해요. 거기는 막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도 계속 오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계속 오고 너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래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때 미국 뉴욕에 갔을 때 호원이랑 주애를 불렀어요. 호원이랑 주애가 보스턴에 있어서 우리 그때는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손님 대 주인 좀 가까운. 그래서 야 보자, 미국 간 김에 보자. 그래서 걔네들이 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 와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온 거죠. 그때 우리 브루클린에서 만났나 어디서 맨하탄에서 만났나. 근데 호원이가 여기 진짜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바로 옆에 일본인이 하는 빈티지샵이 있었어요. 보통 미국에서 잘 되는 빈티지샵들 대부분의 오너가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고감도 큐레이팅 아니에요. 그냥 되게 로우한 럭셔리 정도부터 막 모든 브랜드들이 막 그냥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돈 없는 모델들, 학생들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전 그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샵에 분명한 아이덴티티는 갖고 있으되 그거를 직선으로 그려가지고 가둬두지 않고 그 어떤 철학, 큐레이팅의 철학 같은 거를 점선으로 그려서 삐져나오고 삐져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의외성을 즐기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지금 이제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세 개의 활동, 샵과 3개의 활동을 기획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좀 까먹었는데 하나는 지역신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는 지역신문을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가는 거였어요. 트립을. 그거 이제 탐스의 슈드랍이었나? 그런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거기가 탐스가 이제 하나 삼아 하나는 제3국에 기부한다는 컨셉으로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거기 그래서 옛날에 박스인가 신발인가 보면은 one pair of shoes, two happy person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전 대단한 기획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지원한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신발 좀 나눠주고 좋아하는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근데 이런 게 사실 교회에 원래 있어요. 교회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휴가를 희생해가지고 자기의 돈을 모아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많은 일들을 해요. 막 화장실을 판다든지 막. 물론 저도 했죠. 저도 방콕에서 제가 일단 그 HIV 감염된 아이들이 먹는 그 건물의 지하실을 파고 지하실의 공고리를 제가 쳤고요. 거기에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수해 복구 지역 가가지고 수해 복구하다가 크룩스 신고 갔다가 녹슨 못을 밟아서 그대로 병원에 가가지고 발바닥 십자로 찢어가지고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 맞고 막. 저는 방콕에 석 달이나 있었어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막 러시아도 한 4번 갔어요. 4번인가 5번이나 갔어요. 그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떠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지함을 덜어내고 좀 재미있고 의미를 좀 살리고 종교성을 좀 감추는 액티비티를 하면 어떨까? 봉사활동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뉴스페이퍼가 하나 있었고 지역신문, 그리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린앤블랙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 마켓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마켓. 지역 그런 어떤 플리마켓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이게 많이 구현됐는데, 일단은 제가 그린앤블랙이라는 종이 매체를 만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볼륨 2가 나오고, 그냥 그때도 그 되게 거꾸로 가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고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소통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도 이 웹상에서 풍성해지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있고, 어쨌든 거기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빈 곳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신문 같은 걸로 이제 그린앤블랙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지역의 어떤 떼제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미래 플리마켓 하잖아요. 이것도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둔 행사 기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이죠, 액티비티. 그리고 언젠가는 꼭 바잉 트립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바잉 트립이 그냥 관광 상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좀 먼 일이고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그린앤블랙도 좀 매체로서 조금 좀 두꺼워지고, 지금은 16페이지 만들지만, 그리고 이제 구미래 플리마켓도 이제 조금 더 풍성해지고, 11월 말에 이제 연담동에서 이제 또 플리마켓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바이크 타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되게 풍성할 거예요. 일단 보통 저희가 셀러가 10팀이 잘 안 넘는데, 요번에는 셀러가 한 20 몇 팀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주최하는 이제 코빈이라는 친구가 거의 되게 이제 이 행사 운영에 되게 능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뭐 이거 뭐 부스는 뭐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구역을 나누고 우리는 그냥 보통 신호하고 저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히고, 나머지 너네들 좋은 자리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형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언더본 바이크 리페어하는 리페어가 아니라 그 튜닝하는 친구들도 오고, 바버도 와서 이발도 하고 막 그럴 예정이에요. 아무튼 액티비티하고 조만간 풀리면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파리든지 일본이든지 좀 같이 가서 같이 좀 사고, 제가 그래도 뭐 길은 안 잃어버리거든요. 숙소까지 잘 찾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이야 뭐 신사수박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디테일 잡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잡고 가야죠. 잡으면서. 그래서 수박 빈티지는 이제 단기 목표들이 있죠. 단기 매출 금액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고. 근데 저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이제 자그만한 무슨 수박이 30개가 되는 게 제 단기 목표예요. 짜금짜금한 것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력하고 시스템인데 열심히 준비해 봐야죠. 그래서 지금 연남 수박을 이제 2호점이 수박 2호점이라고 같이 간다면 2호점이 성공을 해야 3호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남 수박은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매출 500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연 매출 500이면 어떤 숫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물건을 3배수로 팔았다.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서 30,000원에 판다. 보통 그렇게 판다고 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배수 못 버는 것들도 있고 10배수 버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월 매출 5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3분의 1로 하면은 이제 350만원이 순이익이잖아요. 그쵸? 350만원이 순이익인데 이제 여기서 세금 내는 것까지 하면은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가 이제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월세가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20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조금 후달리긴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온전히 쳤을 때 만약에 인건비가 200이면은 그건 정말 그냥 초짜가 일을 했을 때 월 500이면은 똔똔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면 실수령이 한 180 정도 된다는 건데 180만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누가 180만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인력이 한 달에 주 20일을 했을 때 매출이 500만원 나오는 샵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똔똔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돌려서 저의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샵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된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은. 네. 부동산, 이 얼어붙은 부동산의 공시를 없애주고. 그러니까 정말 최소의 미니멈이에요. 월 매출 500. 근데 월 매출 500이 쉽냐?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주 5일 근무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주 5일 20일 500이면은 10만원씩 20만원씩 25만원씩 해야 되는 거죠. 25만원씩 하루에 25만원씩. 여러분, 하루에 25만원 파는 게 그게 되는 가게는 쉬운데 안 되는 가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해내고 싶은 거죠. 손님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수박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고 이런 무수한 디테일들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은 저는 이제 그 작은 가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 매출 500을 나오는 거를 위해서 본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마케팅이겠죠? 그리고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음식점이라고 치면은
뭐 기본적으로 본사가 막 POP도 제작해서 붙여주고 유명 연예인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원재료도 공급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직영점 30개를 생각하는데 직영점 30개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에서 너의 지분은 얼마야? 너랑 나랑 반반씩 투자해서 시작하자. 그리고 수익을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대신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최소한 이 월급은 내가 보장해 줄게. 마이너스 나면 내가 보장해주고 플러스 되면 너 나갔자. 약간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 수박이 30개 있으면 너무 질릴까요? 질릴 수도 있겠죠. 안 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서울에 스타벅스가 몇 개고, 스타벅스가 서울에 유니클로가 몇 개고. 근데 그렇게 많아지려면 사실 큐레이팅을 되게 제너러스하게 가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직 고민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똑같은 거를 팔면은 30개 할 수 있는데 빈티지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후진을 하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삑삑거리는 소리는 그냥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랑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경고음의 간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후진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허라! 밤늦게 왔더니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흐라라랄라. 다 왔습니다. 벌써 40분이나 떠들었네.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를 통해서 제가 더 큰 부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말일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또 싹 다 망해가지고 싹 다 망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다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망하면 우리 형들한테 가면 돼요. 형들이 시키는 일 하고 형들한테 용돈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수박은 그런 좀 망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개 정도 되는 작은 매장들, 그러니까 매장이 작으면은 막 거기서 막 2천만 원씩 매출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자기 팀을 꾸려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많은 돈을 조금 더 많은, 아주 많은 돈은 아니죠. 조금 더 많이 버는 그런 가게를 하게끔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가슴이 사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초부터 있어요. 꼭 그런 사람만 사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같이 으쌰으쌰하면 하죠. 근데 이미 그런 친구들은 다 자기 거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어디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가슴이 그렇게 이제 사업가 스타일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모티베이트하고 장점을 살려서 그 나름의 그 사업가로서 같이 서갈 수 있게 하는 거는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0명의 사장을 세운다는 거는 그 엄청난 인복과 엄청난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리더들의 리더로서의 역량이 되는지 그것부터가 중요하겠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 꼭 좀 불쌍한 사람이 사실 짱이거든요. 아시죠? 좀 불쌍해 보이는 애들이 최고예요. 예,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고. 저는 약간 그 후자라. anyway, 수박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은 거기 작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30개의 가게를 이 수도권에 하고, 나중에 능력이 되면은 F&B하고 숙박도 해보고, 그리고 세계 활동을 하고 이제 바잉 트립을 같이 하는 거. 근데 그게 약간 관광 상품이자 봉사활동 같은 그런 성격의 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신문 같은 어떤 그린앤블랙을 좀 더 키우고 출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의 관광 명소인 구민의 플리마켓을 하는 거죠. 로즈볼 플리마켓 같은 LA에 있는. 지금 여러분 요즘 새벽 1시에 지하주차장 4층에 제가 있는데요. 저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저기가 남녀 공용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리고 조금 뒤에 어떤 남자분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 조그만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 제가 여기서 내리면은 저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따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3가지 활동들도 해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웹상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그 시기적인 거죠. 타이밍.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속보처럼. 이걸 웹진처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착샷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찍고. 유튜브에서는 그냥 잡다한 수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유튜브 이제 네이버에서 수박빈치를 검색하는 사람만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다스러운 거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이제 제작기나 어떤 긴 글, 좀 뎁스 있는 글들은 또 거기다 쓰고. 그러면은 저희가 막
블로그가 그래도 1000명, 1000몇백 명, 인스타가 10,000명, 유튜브가 2000명. 그러면 뭐 이래저래 하면 좀 규모가 있잖아요. 물론 막 아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겹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이걸 좀 키워서 괜찮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어쨌든 이제 작은 가게들이 생겨났을 때 마케팅할 수 있는 창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지금도 저희가 더티솔이라는 더티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30개의 그 작은 가게 중에 더티솔도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신발만 팔아. 그리고 칼라리 데저트 컨트리 클럽도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기획 중에 있어요. 실제로 골프 편집 매장을 한번 해보려고, 골프웨어를 만드는. 이건 그 터프. 이 저 새끼가 저기서 담배도 피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까먹었어요. 저희 오피스텔에 페라리가 한 대 있는데요. 남자 한 명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여자 2명이 앉아 있네요. 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너무 늘어지죠. 진짜 이제 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 못 나가겠네. 아, 이렇게 마케팅 창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더티솔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주회가 한 거의 700명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연남 수박하는 계정으로 돌리면 그래서 금방 1000명 될 텐데, 한 샵의 온라인 계정이 1000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운용할 만 하거든요. 그럼 운용할 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슬슬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연남 수박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수박 지원 양이 출근할 예정이고요. 그 페라리에 4명이 타고 왔네. 저 어린애들이. 대박. 어떻게 4명이 타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